지난번에 그 자락골 비가 보면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그런 얘기 같고, 지난주에 힘개도 그런 점이죠.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거보다는 깊이가 조금 더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건 뭐 답이 현재도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사회주의는 뭐 좀 사상이라고 본다면 공산주의 정치 체계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는데, 이 자본주의 빈부의 격차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돈이면 그냥 뭐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런 사회에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지옥이 되게 사람이 살 것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나는 가난하게 뒀다. 그것도 좀 한심한 얘기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건가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인류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회의 현상도 이해를 하고, 우리 지도자니까 목사로서 기도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뭔가 성경에 입각한 세계의 비전 같은 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이 연애소설 뭐 너무 합방되고 뭐 자기야 이런 것처럼 재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읽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도 많이 안 나와서 안타깝긴 한데, 집에 있어도 혼자 읽진 않겠지? 그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읽어두면은 자기 심층에 다 쌓여져가지고 뒤에 섞여요. 그래갖고 자기 삶에 바뀌어지고 이제 우리 생각이나 사회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뜻깊은, 꼭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젊은 아이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읽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다. 왜냐면 일부 끝나고 일부라도 읽으면 안 돼. 일부부터는 무슨 논문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고, 이게 이렇게 따로 대립을 하고 지내왔어, 냉전 시대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제 벤담 같은 사람이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인 것처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죠. 소셜리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도 지금도 최소한 먹는 거 문제는 해결되도록 그것이 기본권이고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인데, 파쇼라고, 파쇼. 파시오. 이 묵다, 하나를 묵다는 게 그 뜻인데, 파시즘. 파시즘이라는 파쇼즘. 이게 전체주의인데, 이 사회주의는 완전히 반대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 사람이 독재라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추종하는. 근데 이 파쇼즘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했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파쇼즘은 국수주의, 자기네 국가가 중심의 그런 파쇼를 했고 전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
이걸 이제 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파쇼를 했고요. 일본은 천황숭배, 숭배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 전체주의 파쇼 독재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원인들이 됐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반대는 이제 전체주의인데 사회주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전체주의로 파쇼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이러한 전체주의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 체제는 지금 현재는 여러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정치 체계화되면 공산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일종의 사상이라고 보면 되고, 어느 운동이라든 사회운동이라고 보고, 이제 정치화되면 여기 공산주의로 가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상하게 이제 전체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오류를 범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나 목텔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저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중구난방으로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습니다. 이 양반이. 사상가니까 사상은 논리 정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스의 사상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이학이 성의상학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이상학이 형이학을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플라톤부터 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일부분은 뭐냐면 형이학적인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 일부는 제 밑에를 일부라고 하면은 형이학적인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고, 이분은 이제 형이상학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의식을. 그래서 이 형이학의 가장 중심이 된 막스 사상 문제는 생산관계입니다. 이 생산관계가 이 형이상학적인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생산관계를 보면은 이제 중세는 말이죠. 여기는 이제 지주이면서 이제 부자죠. 부자이면서 귀족, 신분이 귀족인 사람과 이제 무산자,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서 농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면은 사회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기계화되고 뭐 하면서는 그게 이제 이게 사용자가 되고 이게 노동자가 된 거예요. 똑같이 생산관계가. 이 사람들은 밭에서 일했지만 이 사람들은 탄광이가 일하는 거죠.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야. 비극이죠.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기 상징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위건 푸드가 나옵니다. 위건 푸드가 나오는데, 푸드는 뭐 하냐면 이 땅은 말이죠. 땅은 고정되어 있죠. 바꿀 수가 없어. 근데 푸드를 통해서 물로 나가면 물은 평정하죠. 물은 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은 위건 푸드 같은 현상이 그렇게 모두가 정의롭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줄 기대했는데 푸드가 없어졌죠? 옛날에만 추억성이 있는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가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 국내 사정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니까 지배하는 제국이 있고 피지배인 식민지가 있습니다. 부두는 없어요. 평등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거 없는 거죠. 세상. 이런 생산관계, 지배관계가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게 부르주아라는 그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이 형성되는 계급. 그래서 가진 자는 의식 자체가 부르주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의식 자체가 이 프롤레타리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뭐가 이걸 이렇게 하게 만드냐면 교육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과 종교. 막스가 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형이화학적인 세계에서는 부두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할 줄 알았어요. 위건 부두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위건 부두는 없는데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교육이나 종교가 말이죠. 교육과 종교가 이걸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것은 의식이라는 세계라는 게 별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스가 비판한 거죠. 종교와 교육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계의 생산 관계가 종교를 바꾸고 또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바꾸는 거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게 신여 역할을 하는 게 신여 역할을. 그러면 이 의식 세계 속에서의 위건 부족과는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가 위건 부대예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양측의 계급을 타파하고 생산 관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사용자와 또 노동자의 사이를 맺고서 하나가 되게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위건 부두 역할을 매들 이 사회주의자를 경험해 보니까 얘들은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자한테 인기를 얻고 노동자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치를 예를 들면 김문수라든지 이름을 들어서 미안해요. 손학규 사람들이 서울대학 다니면서 위정처가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냥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물사회주의야. 속물사회주의야. 정말 그런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식을 계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비열하게 보는 거지. 차라리 여기 있어. 그게 좀 떳떳하는 난데 자기가 태어난 사회주의자 치고 진짜 계급을 타고 노동자 돼서 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많이 하던 386 세대 다 정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자 어쩌고 한다는 감옥 갔다 별 달고 나서 다 정치하잖아요. 다 국회의원 되고 그런 짓 한다는 거야. 응? 그게 목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진짜 사회주의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회사들과 만약 귀족 노조 만들어갖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자식들까지 다 취직시키는 거예요. 불이한 방법으로. 그건 다루지도 못해요. 다루면 노동조합을 활용해갖고 정부에 대정부 투자하고 자기는 끌어와. 목격날 맞잖아.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연락이 하고 그랬던 애들이 아버지 덕 믿고서 지금 다 끈게 맞고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입만 열으면 사회 계획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떤다. 그게 너무 속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주의 자체가 싫어. 사람들. 의식 속에서도 위건 부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비극이죠?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예요. 철저한 계산 속에서 쓴 겁니다. 이게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대안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쪽 사람들이, 국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면 8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점점 부가 집중되면서, 권력이 집중되고. 이게 오히려 이 중간치 얼치기들이 오히려 사회를 더 망치고 있다. 입만 열면 사회주의야.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입만 열면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노동자들이 어쩌고 임시직 어쩌고 그 사람들이 위해할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그렇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가 가야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국 비판하는데 지 자식들 다 거기 가서 자금 받고 미국 입학시켜요. 그리고 사회주의 어쩌고 떠드는 분들이 공직자들 가서 보면 돈 제일 많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사회를 망치고 위건부들은 여기도 없지만 여기도 없더라. 미국이다 이 말이야. 그럼 대안은 뭐냐? 이 계급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종교가 이렇게 만들고 교육이 만드는 거 어린애들부터.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서로 합치자고 말이지 무슨 이 부자들하고 가난한 애들 뭐하라고 학교가 이렇게 됩니까? 열만 만든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하고 사회주의가 되냔 말이지. 그렇게 해갖고 내가 낯이 나는 거 내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이래버리는데 막 속이 열이 나더라고 이게 열받고 너무 현실을 명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건부두라고 하는 이런 것은 현실에도 없지만은 의식 속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게 이 중간에 얼치기 사회주의자들을 좀 빠뜨리고 빠지고 이게 이게 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고 계급을 인정하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주의고 나발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간단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쪽에 속했든 저쪽에 속했든 관계없이 억압받는 자들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놈들보다. 놈이라고 해야 돼. 갑질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연합하자 이거예요. 프롤레타리아든지 부르주아든지 연합을 해갖고 개혁과 관계없이 맞서 싸우자. 어려운 용어 파쇼 어쩌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어쩌고 그런 데 하지 말고 무슨 정반합이 어쩌고 변칙 그런 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혐오스러워. 그래서 그런 놈들이 다 있어요. 작가들 있는 데도 보면은 그런 데 조금 말만 나오는 자본주의 근데 그런 게 자본주의 중에 우두머리야. 인기 끌어모으려고. 종교계도 있어요. 교육계도 있어요. 응? 정치계는 비일비재하다고 다 하는. 우리나라 망청분석이 사회주의를 폄하하고 떠드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이렇게 납버리고 애들 보안 가서 애들 만져주고 무슨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외장처 돼갖고 몇 년 있다가 감옥 갔다가 별 달고 나와가지고 무조건 정치계를 가려고 해. 그래서 그 계급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그렇게 굳어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루카츠의 역사와 계급의식, 교육과 역사의식인가? 하여튼 그 책이 가장 중요한 계급을 잘 다루는 책이라고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산업변화를 보진 않았는데, 계급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 현대에 중요하게 이렇게 갈라놨대, 사람 의식을 갈라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일을 뒤에서 배우 사주하고 신현으로 하는 게 교육과 종교입니다. 교육과 종교. 지금도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이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흔들어주고 절대 교회가 위건 부격화를 안 해요.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한다. 그 목사님들 의식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돈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그래도 한자는 사람은 못한 사람 큰 종장 딱 그런 데 있어요. 계급의식이 엄청 강합니다. 목사 스타일. 그 종교는 뭐 하느냐 보면은 요거 뒤에서 교육과 함께 이런 계급적인 사회를 이렇게 뒷받침해 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고 교육이 다 떠나서
계급도 하여튼 가진 자, 적은 못 가진 자 다 떠나서 압박하는 자는 나쁘고 압박하는 자는 옳다는 그런 입장에서만 연합하자 이 말이야. 그리고 투쟁하고 싸우자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이 사회를 그런 연대가 여기서도 이건 누구가 없어졌고 여기도 없어졌는데 이 얼치기 사회주의자들 이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불행한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나는데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박수 한번 합시다.